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저 오늘 노래 졸라 잘할 것 같아요. 그래요? 제가 썸녀한테 차였거든요. 태겸 씨 근데 그럼 일단 해봅시다. 아까 저기 때 안녕하세요, VU뮤직입니다. VU뮤직의 시연입니다. VU뮤직의 량호입니다. 네, 선생님, 오늘 그 얘기 한번 해볼까요? 진심을 담아서 노래를 한다고 해서 과연 노래에 진심이 느껴질까요? 느껴질까요 그게? 근데 왜 안 느껴질까요? 고민을 한번 해볼 문제죠 이거는. 저희 수강생이라든지 혹은 상담을 오시는 분들 중에 보면 정말 열심히 진심을 다해서 불렀는데 네 노래는 감정이 안 느껴져. 엄청 많죠. 내가 느낀 감정을 느끼는 거랑 이 감정 느끼는 거를 전달하는 부분은 좀 다르다 보거든요. 근데 또 반면에 그런 학생들도 있어요. 본인은 아무 생각 없이 노래를 부르는데 너무 슬퍼. 그건 천재 아닌가? 된 거 아닌가? 근데 그런 분들이 또 다른 노래를 부르면 야, 넌 노래는 참 잘하는 것 같은데 네 노래는 소울이 없어, 이런 얘기를 듣는데요. 그냥 얻어 걸린 거랑 거기서 딱 차이가 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잠깐, 뭐가 얻어 걸린 거죠? 어떤 사람이 노래를 했을 때 그런 노래의 무드나 풍이 듣는 사람들이 잘 느껴진다, 전달된다. 그러면은 그 사람은 그 감정을 느낄 수 있는 소리를 아마 몸으로 알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아니, 근데 다른 노래를 부르면 감정이 안 느껴진대요, 또. 같은 비슷한 슬픈 계열의 노래를 불렀는데 아니, 똑같이 슬픈 노래를 불렀는데. 그러면 얻어 걸린 거죠. 그 노래를 표현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다이나믹, 필요한 목소리 톤, 그런 기술들이 자연스럽게 잘 걸린 거고, 다른 노래로 갔을 때는 응용이 안 되지. 자기가 어떻게 컨트롤하는 것도 없고, 그렇다 보니까 전달 자체가 그 노래에 비해서는 많이 떨어질 수 있다라고 보입니다. 네. 너는 노래를 잘하는 것 같은데 감정 전달이 안 돼. 사실 저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노래를 잘하는데 감정 전달이 안 된다. 사실 그냥 그건 노래를 못하는 거지. 그게 노래를 못하는 거지. 사실상. 그냥 음정 박자 맞고 목소리가 깨끗하다고 노래를 잘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 얘기를 하고 싶은데 그렇게 돌려 말하는 걸까? 맞죠? 그게 노래를 너는 못하구나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두 가지인 것 같아요. 그런 이제 넌 네 노래 감정이 없어라고 얘기하시는 건 방금 선생님이 얘기하셨듯이 그냥 노래를 못한다라고 얘기하고 싶은데 그냥 돌려 까는 거야, 그냥. 그치, 상처 받지 말라. 그 사람의 기분을 또 상하게 할 수 없으니. 그리고 다른 하나는 뭐냐면 사실 잘해. 근데 뭔가 흠집은 내고 싶어. 그런 경우가 있구나. 나만 나쁜 놈이야? 뭐 때문에? 잘하는 사람한테. 네, 저는 아닙니다. 네. 아무 말 안 했음. 아니, 내가 들어본 입장이야. 누군가한테? 응, 난 잘하거든. 오케이. 그러면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아니, 본인이 대답하셔야지. 나한테 물어보는 거야. 같이 토킹하는 거죠. 근데 결론 내 생각에는 소리에 대한 특성 그리고 그 소리를 쓰기 위해 몸의 움직임 이런 게 아직은 데이터가 없다라고 보거든. 발성을 중요하게 말을 하는 거고 이 부분에서. 근데 사실 노래가 발성이 전부는 아닌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라고 저도 보거든요. 발성이 이제 중요하다라고 이제 저희가 얘기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 고음을 낸다라든지 뭐 이런 것들도 물론 있겠죠. 없진 않겠지만. 근데 요즘 제가 느낄 때 사람들이 발성에 대해서 가장 큰 오해를 하는 게 믹스드 보이스다, 뭐다, 뭐 헤드 보이스다, 뭐 기타 등등 해가지고 고음을 내는 쪽으로 사실 컨텐츠가 되게 많이 맞춰져 있어요. 고음을 우리나라 사람들이 많이 내고 싶어 하는 것도 맞으니까. 물론 그런데 발성의 중요성도 있는데 감정 표현을 할 때 우리가 소리의 밸런스를 어떻게 쓰는지에 따라서 소리 공명의 위치라든지 뭐 구강의 모양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따라서 같은 사람이라도 소리가 나오는 톤의 질이 다 다르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다 뜯어보고 내 몸에서 이렇게 소리를 냈을 때 이런 소리가 나오는구나. 이런 것들도 사실 발성의 일종이라고 봐야 되는 거 아닌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저는 고음 필요 없는데요 하시는 분들도 사실은 발성부터 들어가야 된다 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보통 그럼 우리나라 사람들이 발라드를 많이 좋아하니까 슬픈 목소리를 이런 방식으로 몸을 움직여서 해야 된다라는 거를 우리가 발성을 통해서 공부를 하고 이해를 해야 된다. 그렇죠. 그래야지 듣는 사람이 느낀다는 거지. 내 마음이랑 상관없이.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 발성 공부에서 포함이 돼야 되는 부분이 뭐가 있냐면 모니터링이에요. 녹음을 해주고 거기에 대해서 어떤 목소리가 실제로 나는지 들어보고 대부분 본인이 녹음한 소리를 처음 들으면 놀라요. 선생님 안 놀라셨어요? 처음에? 놀라죠. 왜 놀랐어요? 너무 낯설다. 그 목소리 자체가 너무 나가 아니고 전혀 타인 같은 느낌. 낯설다가 끝이었어요? 아니면 듣기 싫다였어요? 듣기 싫. 난 듣기 좋았는데. 뭐지? 근데 대부분은 좀 많이들 기분 안 좋아하셔. 그게 정상 아닌가? 사실 저도 충격 받았어요. 와, 내 목소리가 왜 이래? 이건 내 목소리 아니야. 막 다른 사람 숨어있나 녹음실에? 부정하기도 하고. 근데 이게 뭐 때문에 그런지 보게 되면 내 목소리를 내가 들을 때는 고막 안쪽으로 듣게 되거든요. 상대방이 듣는 목소리는 고막 바깥쪽으로. 그러니까 실제로 내가 내 목소리를 들었을 때 슬프게 들렸다 할지언정 상대방한테 들릴 때는 그게 아닐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내가 어떠한 감각에 그리고 내기에 어떤 식으로 들리는 소리를 냈을 때 실제로 밖으로는 어떻게 들리는지 이런 것들을 모니터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그런 것들이 쌓여야 상대방한테 내 감정을 전달할 수 있는 그런 노래를 부를 수 있다 라고 이제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어떤 그런 소리에도 종류가 있다. 그 좀 자료를 찾는다면 우리가 뭐 성구라는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이제 공부를 이제 하게 되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음이 낮더라도 두성구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음이 높다고 해서 두성구를 쓰느냐, 낮은 음에서도 성대를 얇게 쓸 수 있다. 여기서 이제 여러 가지 감정들을 섞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핵심은 성구라는 게 음역대 플러스 감정, 목소리, 톤. 예를 들어 제가 한 소절 해도 되겠습니까? 해보세요. 네, 학교종을 하겠습니다. 네. 그냥 해보겠습니다. 학교종이 땡땡땡 했어요. 근데 내가 여기서 같은 음역대인데 성대 한번 땡겨볼게요. 학교종이 땡땡땡 학교종이 땡땡땡 소리가 질감이 많이 달라지네. 많이 달라지죠. 네. 예. 그래서 제가 지금 감정이 안 들어갔습니다. 저는 아무 생각이 없어요. 근데 내가 만약에 이거 얼굴 가리고 그냥 이걸 비교를 한다면 사람들은 어떤 감정의 이 폭의 변화를 느끼지 않을까요? 근데 단순히 저희가 지금 소리만 가지고 일단 먼저 이 얘기를 하긴 했어요. 맞습니다. 사실 소리만으로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음악에 대한 표현이라는 게 소리만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보컬한테 톤들을 섬세하게 다루는 것도 중요한데 다이나믹이라든지 밴딩이라든지 그리고 또 보컬만이 가지고 있는 그런 발음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굉장히 이제 중요하게 저희가 실제로 작용을 하는데 일단 먼저 다이나믹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먼저 살펴보게 되면 피아노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음색이 항상 똑같아요. 그런데 어떤 곡을 연주를 할 때는 굉장히 슬프게 들리고 같은 곡을 연주를 하더라도 밝고 경쾌하게 들리고 그런 식으로 이제 만들 수 있단 말이죠. 다이나믹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런 것들까지도 저희가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될 문제고 보컬 분들 같은 경우는 또 익숙한 테크닉, 밴딩 어디에 밴딩을 배치하느냐 밴딩을 어느 정도 속도로 빠르게 가느냐 느리게 가느냐 그리고 밴딩의 음정의 간격을 어떻게 주느냐 또 굉장히 많이 영향을 미친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보컬만 가지고 있는 또 중요한 표현 방법 중에 하나가 사실 발음이거든요. 발음 아주 중요하죠. 이런 식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똑같은 아라는 발음을 해도 입 모양이 이제 옆으로 간 상태에서 우리가 아라고 하는 것과 입을 모으고 아래 위로 벌린 상태에서 아라고 하는 걸 들어보면 목소리 톤이 달라요. 완전 다르죠. 네, 그래서 입을 어떻게 써주고 발음을 어떤 식으로 하는지에 따라서
그 발음의 뉘앙스가 달라지고 노래 감정 또한 달라질 수 있다. 좋은 감정 표현을 위해서 연습을 해야 되는 것들을 살펴보게 되면 일단 내 몸을 사용하는 내 목소리 톤을 어떻게 쓸 것인지, 어떤 목소리 톤이 나오는지, 그러니까 한마디로 발성에 관련된 영역, 그리고 그 다음에 노래에서 다이나믹 부분, 밴딩이라든지 끊어주는 타이밍이라든지 음악의 연주에 관련된 그런 기술들, 그리고 발음들. 네, 노래가 참 어렵네요. 우리 마찬가지 음악의 일부고 악기로서 작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냥 단순히 마음 먹은 대로 우리가 그냥 표현만 한다면 참 좋겠지만 사실 만만치 않은 이유가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내가 슬퍼서 노래를 부르게 되면 내 노래를 듣는 사람이 느끼는 건 제가 슬프구나지 내가 슬프진 않아. 왜 저러지 싶지 그냥. 아이고 오늘 좀 슬픈 일이 있나 보다 이렇게 느끼지. 아 슬프다, 누가 떠오른다, 어떤 그때가 떠오른다라는 전달을 못 해주죠. 그쵸. 예. 결국은 우리가 지금 말하고자 하는 게 그거잖아요. 어떤 그런 감정을 우리가 느끼고 경험하는 건 인간으로서 당연한데 이거를 노래라는 음악이라는 매개체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이거를 전달하는 부분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기술적으로 먼저 정리를 해서 들어가는 게 중요하지, 어떻게 보면은 마음을 먹는다고 그 모든 감정을 끌어내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결국에 오늘 얘기의 핵심이 이건 것 같아요. 내가 감정을 느끼는 것과 내 노래를 듣는 사람이 감정을 느끼는 건 분명히 다르다. 그래서 내가 느끼는 것보다 내가 어떤 소리를 내고 어떤 식으로 이 음악을 풀어갔을 때 상대방이 어떻게 느끼는지를 굉장히 훈련을 많이 해야 된다. 엄청난 데이터가 필요하고 그다음에 그래서 많은 노래를 자기가 녹음도 해봐야 되고 자기 몸을 어떻게 쓸 때 사람들이 이렇게 느끼겠구나 하는 예상치가 생기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잘못 생각하고 있는 감정을 내가 느끼면서 노래를 부르는 것과 감정이 전달되는 것에 대한 차이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저희는 다음에 또 다른 영상에서 다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